안녕하세요. 동네 치과의사 강동혁입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이런 과정으로 심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치아를 뽑습니다. 치아를 뽑은 빈 자리가 뼈로 아물도록 4달에서 6달을 기다립니다. 뼈가 찬 곳에 임플란트를 심고 3-4달을 기다립니다. 임플란트가 뼈와 잘 달라붙으면 임플란트 위에 치아 보철물을 올려서 치료를 마칩니다. 이런 과정은 총 10달 정도 걸렸습니다. 치아가 없는 상태로 1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는 수술 기법이 좋아져서 치아를 뽑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치아를 뽑은 곳 주변에 이틀뼈가 좋으면 치아를 뽑은 자리에 임플란트를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을 파고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치아를 뽑은 공간 중에 임플란트가 차지하는 자리 이외에 남은 공간에는 인공뼈를 이식합니다. 이런 수술법을 발치 즉시 식립이라 합니다. 이 수술법은 예전의 수술법과 무엇이 다를까요? 발치 즉시 식립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 기간의 단축입니다. 치아가 하나라도 줄어들면 평소보다 씹기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뽑은 치아의 반대편으로 많이 씹게 됩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치아가 없는 상태로 거의 1년을 지내야 하니까 한쪽으로만 오래 씹게 됩니다. 좌우 턱 근육을 사용하는 양이 달라져서 한쪽 턱 근육만 발달해서 얼굴에 좌우 비대칭이 생깁니다.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도 한쪽으로만 씹던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서 좌우 골고루 씹기 힘듭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다고 정상적인 저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한쪽으로 신경 써서 씹는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오랫동안 못발을 짚고 다녔다면 깁스를 풀고 나서 걷기부터 연습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치아를 하나만 뽑고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고, 여러 개의 치아를 한 번에 뽑고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음식을 씹어먹기 힘들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는 그나마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자택근무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개의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곳에 치아가 없거나 티가 날 정도로 치아가 많이 없으면 본인 몸 관리가 소홀하거나 게으르거나 가난하다고 여겨집니다. 치료받는 도중에 이런 오해를 받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 기간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치 즉시 식립을 하면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2-3달 후에 치아 보철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남들 시선을 조심하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한쪽으로만 씹는 기간이 짧을수록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 습관으로 돌아가기 유리합니다. 이렇게 수술 기간이 짧아진 이유는 치아를 뽑은 자리에 있는 세포의 회복 능력 덕분에 치아가 있던 빈자리에 뼈가 생기면서 동시에 임플란트 표면에도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아무는 회복력을 이용해서 임플란트까지 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치아와 이틀뼈의 관계는 나무와 땅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나무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있던 땅이 기와 바람에 쓸려 사라지듯이 치아가 없어지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던 이틀뼈도 사라집니다. 큰 어금니 주변의 이틀뼈는 두꺼워서 치아를 뽑은 뒤에 그냥 두어도 임플란트를 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둘러싸는 뼈가 얇은 앞니나 작은 어금니를 뽑고 그대로 두면 뼈가 얇은 곳은 뼈가 사라지면서 눈에 띄게 뼈의 두께가 줄어듭니다. 겉으로 봐도 주변부보다 푹 꺼져 있습니다. 앞니와 작은 어금니는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는 치아라 단순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치아 보철물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보철물이 주변 치아와 비슷하게 보이려면 임플란트를 덮는 잇몸이 주변 치아를 둘러싼 잇몸과 비슷해야 합니다. 잇몸을 지지하는 것은 이틀뼈니까 이틀뼈를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이틀뼈가 많이 없어지면 잇몸도 푹 꺼지게 되고 보철물을 이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치아를 뽑자마자 뼈 이식을 하면 뼈 이식제가 얇게 남아있는 이틀뼈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틀뼈와 잇몸의 모양을 치아가 있던 상황에 최대한 가까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철물은 더욱 심미적입니다. 따라서 앞니나 작은 어금니처럼 이틀뼈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위는 치아를 뽑고 나서 최대한 빨리 뼈 이식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치아를 뽑자마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수술 계획이 달라집니다. 뽑은 치아 주변에 염증이 심하면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몇 주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기도 합니다. 이미 뼈가 많이 녹아 있어서 뼈 이식을 먼저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기도 합니다. 모든 수술 방법은 공통적으로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이틀뼈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수술 비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수술 결과가 더 좋다고 해도 뼈 이식을 하기 때문에 뼈 이식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꼭 뼈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치아를 뽑고 나서 그대로 두었다가 임플란트를 심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환자는 치료 결과가 덜 이뻐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치아를 뽑고 뼈 이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뽑은 자리가 아물면 임플란트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운 환자일수록 전반적인 구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고 턱관절이나 턱 근육의 컨디션도 저하되어 있어서 임플란트 치료 중 오랫동안 치아가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러다 보니 평균적인 구강 상태가 안 좋을수록 임플란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크고 실제 치료 후 느끼는 효과도 적습니다. 치아를 뽑은 자리는 치아가 있던 자리만큼 뼈가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뼈에 고정하려면 치아를 뽑은 자리 주변에 남은 이틀뼈에서만 고정력을 얻어야 합니다. 아래턱에 있는 어금니는 경우에 따라 어금니 뿌리 근처에 아래턱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뼈의 두께가 얇아져 뚫이 어려워집니다. 치아 뿌리 바로 아래로 신경이 지나간다면 드릴링 하다가 신경을 건드릴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가 치아를 뽑은 자리가 뼈로 찬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합니다. 밑턱에도 큰 어금니 근처에 상악동이 있으면 상악동은 텅 빈 공간이라서 임플란트를 고정할 충분한 이틀뼈가 없기도 합니다. 상악동 아래의 이틀뼈가 너무 얇으면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습니다. 치아를 뽑은 자리는 울퉁불퉁해서 평평한 뼈에 드릴링을 하는 것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턱에 있는 큰 어금니의 경우 뿌리가 두세 개라서 임플란트를 심기에 바람직한 위치는 뿌리 사이에 튀어나온 뼈라서 드릴링이 어렵습니다. 치아가 있던 위치가 안 좋았다면 치아를 뽑은 자리를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안 됩니다. 바람직한 곳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니 치아를 뽑은 곳은 수술을 힘들게 합니다. 이처럼 치아를 뽑자마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과 의사의 수술 기술에 따라 바로 심을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립니다. 지금까지 치아를 뽑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하는 발치 즉시 식립이라는 수술법을 알아봤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비용이 조금 더 들고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치료 기간이 짧아져서 환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치료 결과가 더욱 심미적입니다.